난 누구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의 자식이 맞을까? 내 혈육이 맞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박, 실리콘밸리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한 CEO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다정하고 사랑이 넘쳤어요. 엄마는 따뜻한 미소로 항상 저를 감싸줬고 아빠는 유머러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서 트리를 장식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를 요리하며 온종일 웃고 떠들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닮지 않았어요. 엄마의 푸른 눈도, 아빠의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도, 언니의 길쭉한 코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나는 왜 혼자 머리색이 이렇게 까맣지? 왜 피부가 더 노랗지? 어릴 때는 그저 엄마, 아빠 중 누구를 더 닮았을까 하는 가벼운 의문이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질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혼란이 시작된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앨리슨, 너 중국인이야? 아니, 그럼 일본인? 아니, 난 미국인이야. 그런데 왜 너만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점점 얼어붙었어요. 학교에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면 친구들이 수군댔습니다. 쟤는 부모님이랑 안 닮았어. 혹시 입양됐나? 그런 말들이 귀에 맴돌면서도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 말들은 다 헛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물학 시간이었어요. 유전자와 유전 형질에 대해 배우던 중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푸른 눈이면 자녀의 눈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답했어요. 당연히 푸른색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둘 다 푸른 눈을 가졌어요. 하지만 내 눈은 갈색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의문이 쌓이고 쌓여 결국 확신으로 변해버렸어요. 나는 입양된 걸까? 그 질문을 부모님께 직접 묻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상처를 줄까봐, 혹은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행동은 이미 저에게 답을 주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기 때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언니는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사진이 가득한데 저는 4살 정도부터의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부모님이 가벼운 말다툼을 하던 중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앨리슨이 알게 되면 어쩌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몸이 굳었어요. 엄마는 금방 제 눈치를 보며 주제를 바꿨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명확해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 친부모는 누구일까? 그들은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점점 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난 이탈리아계야. 난 독일계와 아일랜드계 혼혈이야.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미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분들을 사랑했지만 왠지 모르게 완전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내 뿌리를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친부모는 왜 나를 떠나보냈을까? 내가 필요 없는 존재였을까?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AI 금융 솔루션을 개발했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빠르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뿌리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메우기 위해 나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회사의 IPO 준비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앨리슨 박 CEO.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회사를 일궜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가 뭐지?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 내 입에서는 자동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라는 모범 답안이 나왔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출생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에는 한글로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 할 때인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나는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공항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과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문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익숙하게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과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마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서툰 한국어로 택시 기사님께 말하자 기사님은 힐끗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미국에서 가져온 출생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내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서울 보육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곳이 내가 처음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원장님이 나를 맞이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어릴 때 이곳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제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놀란 듯 나를 쳐다보셨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오래된 서류 보관실에서 원장님은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몇 분 후 원장님이 작은 파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박지윤, 1993년생. 맞나요? 나는 파일을 받아들고 손끝을 떨었어요. 서류에는 내가 입양되기 전까지의 짧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월 1 서울병원 출생, 생후 6개월 보육원 인계, 병원에서 태어나 바로 보육원으로 왔다고. 부모님과 함께한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부모 미상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나는 처음부터 버려진 존재였던 걸까?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당시 입양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히 해외 입양이 활발했던 시기라 미국으로 가게 된 아이들이 많았죠.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계셨나요? 원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당시 신생아들을 돌보셨던 간호사님이에요. 아직도 서울에 계실 거예요. 나는 간호사님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보육원에서 일하셨던 간호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1993년 보육원에서 지냈던 박지윤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간호사님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듯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의 지윤이가 맞군요. 나는 간호사님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카페로 초대하셨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간호사님은 나이가 들었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지윤아, 아니, 이제는 앨리슨이라고 해야겠죠?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 아시나요? 저를 돌봐주셨다면서요. 간호사님은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보육원으로 온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조그맣고 눈을 동그랗게 뜬 아기였지. 울지도 않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던 모습이 선명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혹시
제 친부모님에 대해 아시나요? 간호사님의 표정이 순간 복잡해졌어요. 사실 내가 보육원에 오던 날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누구였나요? 젊은 여자였어요. 아주 힘들어 보였어요. 그분이 직접 너를 우리에게 맡기고 마지막까지 널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널 내려놓고 갔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럼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보내야만 했던 걸까? 나는 이 보육원에서 무언가를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어요. 그때 마침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부모가 아이를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입양을 간 경우엔 찾기가 어렵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맞나요? 원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한 어머니가 보육원을 찾아와서 울면서 아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해외로 입양을 가서 결국 찾지 못하고 절망한 채 돌아가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혹시 나를 찾으러 온 적도 있었던 걸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내 친부모를 찾아야 해. 보육원을 떠난 후 며칠 동안 나는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친부모님을 찾을 단서를 모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보육원 기록에는 내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간호사님이 말한 젊은 여성 내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은 그분에 대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나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원장님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을까 싶었어요. 원장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표정은 어딘가 미안해 보였습니다. 지윤아, 사실 너를 보고 나서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어.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원장님의 말을 기다렸어요. 예전에 어떤 여성이 보육원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아이를 찾으려 했던 적이 있었어. 당시에는 이미 해외로 입양된 뒤라 찾을 방법이 없었지만 그분이 많이 울었던 게 기억나.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그분이 제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내 입양 기록을 보면 그 시기와 겹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남기고 간 물건이 있어. 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물건이요? 원장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종이봉투를 꺼내 나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손수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수건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지윤아, 미안해, 사랑해.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를 찾으러 다시 왔지만 나는 이미 입양을 가버린 상태였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원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도 연락처 같은 건 남기지 않고 떠나셨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분이 남긴 기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원장님은 다시 보관된 문서들을 살펴보시더니 한 장의 메모를 꺼내셨어요. 여기 그분이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주소가 남아있어. 나는 얼른 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동네였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중심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주소를 따라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가게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주소에 사셨던 분을 아시나요? 할머니는 나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 집이라면 몇 년 전에 떠났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았었는데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분을 꼭 찾아야 해요. 할머니는 나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힘들어 보였어요. 어딘가 슬픔이 가득한 눈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몇 년 전 이곳을 떠나기 전에 울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숨을 삼켰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아이가 나를 찾으러 오면 제가 여기 있었다는 걸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한 채 엇갈려 버린 것이었어요. 나는 할머니께 더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확한 곳은 모르겠지만 떠나기 전에 병원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병원.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네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를 방문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은 한 병원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요. 몇 년 전까지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도 병원에 계신가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요. 이미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긴 주소가 있긴 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나는 메모에 적힌 주소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종이 조각이 어쩌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람에게 닿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택시를 잡아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니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모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던 낯선 이질감, 가족과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성, 그녀의 눈매와 입술 모양, 얼굴 윤곽은 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박지윤을 아시나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을 입가로 가져가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윤아?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인가요?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얼른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널 이렇게 찾게 될 줄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찻잔을 꼭 쥔 채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는 그때 너무 어렸어. 20살도 되기 전에 너를 임신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 나는 집에서도 쫓겨났고 어디 기댈 곳도 없었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널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갓난아기 너를 데리고 거리를 헤매던 날들이 많았어. 겨우겨우 작은 방 하나를 얻었지만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너에게 필요한 분유조차 사기 힘든 날들이 많았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했지. 너를 보육원에 맡기면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거라고 했어. 나는 매일 밤 널 꼭 안고 고민했어. 하지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굶어야 했고 병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놓을 수 없었어. 하지만 결국 보내야만 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시 널 찾으러 보육원에 갔어. 하지만 이미 입양이 결정됐다고 했어.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 나는 절망했어. 그날 이후로 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방법을 몰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그녀에게 미국에서 자란 이야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혼란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했던 시간들,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며칠 뒤 나는 그녀와 함께 보육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원장님을 만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은 보육원 앞에서 나에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녀는 나에게 한국의 문화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쩌면 너무 늦은 만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나를 보내고도 잊지 못해 나를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매고 생계를 챙기는 것보다 나를 찾는 걸 우선으로 삼았던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며 나는 결심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준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 엄마가 힘들지 않도록 제가 도울게요. 엄마가 저를 위해 애쓰셨던 만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애쓸 차례예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꼭 안았습니다. 지윤아, 아니, 앨리슨, 정말 고마워. 정말. 그렇게 우리는 몇 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듣고, 나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다. 그분들은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고, 나도 그분들을 사랑했어요. 나를 키우며 주셨던 따뜻한 보살핌.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 주셨던 기억들. 아무리 친엄마를 찾았다고 해도 그분들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친엄마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까? 고민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도울 것이지만 내 삶은 미국에 있다. 하루는 엄마와 함께 시장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구나.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제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저도 그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해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널 길러주신 부모님도 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냥 떠나는 건 아니에요. 자주 연락할 거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한국에 올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엄마와 함께 보냈어요. 그녀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생활을 안정시켜 줄 방법을 고민했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떠나는 날 나는 엄마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주 연락하고 꼭 다시 만나요. 엄마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자주 보자. 사랑해. 지윤아. 나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엄마.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가족을 품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